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에서 첫 단원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42페이지 두 번째 단원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교과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 앞에 방가로 2를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 1하고 시장 경제와 합리적 선택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는 앞에서 보면은 경제 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라는 것은 그런 무엇이냐?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와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와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 그랬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최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시장에서 합리적인 이제 경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리적 선택은 하려면은 첫 번째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에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기의 문제가 뭔지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선택의 대안들이 뭔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편익과 비용을 파악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익은 무엇이냐? 편익은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 어떤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이게 이상하게 올라갔네요. 만족이나 이득, 이것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얻는지, 또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편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 내가 물건을 선택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다. 이랬을 때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 그것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편익과 이제 비용을 고려했는데, 비용은 무엇인지 알겠죠? 비용,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드는 비용, 돈이 얼마 든다.
이 물건을 사려면은 돈이 얼마 든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때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편익과 비용을 파악을 하는데, 그것을 비교를 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죠. 비용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더 큰 만족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여기 2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앞에 있는 게 안 지워지네. 자, 여기 2번에 보면은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사는데 드는 비용보다 그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 만족, 이것이 더 큰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선택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할 때는 기회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 있죠. 비용을 고려할 때는 기회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회비용은 여기 밑에 있네요.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회비용의 의미를 잘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을 삼으로써 다른 것을 이제 포기했다 했을 때 그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고려할 때는 기회비용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것,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선택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비교해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택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비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비용을 고려할 때는 기회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나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되겠습니다. 매몰 비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매몰 비용은 이미 지급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이 뭐라 그랬죠? 이미 지급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회수할 수 없다. 이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 이 매몰 비용을 생각하다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은 이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죠. 이미 지급하고 난 뒤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선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하지만 매몰 비용은 이게 보면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은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령 매몰 비용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매몰 비용에 대한 설명이 사례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는 보면은 고장난 프린트가 고장났을 때 비싼 돈을 주고 샀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수리하려는 사용자. 우리가 프린트를 사서 또는 뭐 컴퓨터라고 해도 되겠죠. 컴퓨터를 샀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수리비가 뭐 한 20만 원이다.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러면은 이때의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내가 이 컴퓨터를 살 때 아니면 프린터를 살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러면서 무리하게 수리비를 많이 주고서라도 그것을 수리하려고 할 때 이때 그 수리비는 이때에 그 처음에 샀을 때 프린터나 컴퓨터를 샀을 때 든 비용은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수리비가 많이 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오히려 수리비를 많이 주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컴퓨터나 프린터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뷔페 식당 손님, 비싼 돈을 내고 입장했다는 생각에 배가 부름해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손님, 이것도 이제 매몰 비용을 잊지 못하는 사례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뷔페에 입장할 때 돈을 준 것은 이미 회수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입장했다 생각해서 배가 부름에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오히려 배탈이 나서 그 치료비가 더 들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은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돌아가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은 일단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용을 고려할 때는 기회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이 있겠죠. 그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편익보다 작아야 되겠죠. 어쨌든 편익이 더 커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만족이나 이득이 더 큰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 다음에 편익과 비용을 고려할 때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하고 난 뒤 해소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은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143페이지에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이런 탐구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자료 1에 한번 보면은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해서 같은 선택에 직면하더라도 기회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놓았는데 여기 세 사람이 나오고 있죠. 세 사람이 첫 번째 루이스 피구,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하는이라는 세 명의 이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세 명의 고등학생이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상황을 비교해 보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에 루이스 피구는 어떻게 했느냐?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프로축구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루이스 피구는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루이스 피구는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은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프로축구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와 하느니는 어떻게 했느냐? 대학 진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하느니는 그렇지만 빌 게이츠는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학교를 중퇴한 후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느니는 대학을 졸업을 해서 한국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례에서 한번 보면은 똑같이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은 서로 선택한 것이 달랐죠. 그래서 루이스 피구와 빌 게이츠는 졸업을 하지 않고 다른 진로를 모색했고, 하느니는 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이 세 사람의 그 밑에 보면은 루이스 피구, 빌 게이츠, 하느니의 선택에 따르는 기회비용과 편익을 추론하여 작성해 보자. 이런 추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루이스 피구와 빌 게이츠와 하느니의 기회비용과 편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이스 피구. 루이스 피구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까? 루이스 피구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루이스 피구의 기회 비용은 뭐겠습니까?
루이스 피구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프로축구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피구가 포기한 건 뭐죠? 대학 진학이죠. 프로축구팀에 입단하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피구의 기회비용은 대학 진학이 되겠죠. 대학 진학의 가치. 이것이 루이스 피구의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루이스 피구의 편익은 뭡니까?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대신에 프로축구단에 입단을 해서 거기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성공을 했죠. 거기에서 얻게 된 만족.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축구팀 입단의 이득. 이것이 루이스 피구의 편익이 되겠습니다. 프로축구팀 입단의 이득. 이것이 루이스 피구의 편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빌 게이츠는 대학을 진학을 했죠. 대학에 진학을 하기는 했는데 졸업은 안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학교를 중퇴한 후 창업을 했다 그랬습니다. 창업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기회비용 뭐를 포기했습니까? 대학 졸업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대학 졸업의 가치, 이것이 빌 게이츠의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루이스 피구는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고 프로축구팀에 입단을 했으니까 기회비용이 대학 진학의 가치가 되고, 빌 게이츠는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졸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중퇴를 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의 가치가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익은 뭡니까? 빌 게이츠의 편익. 빌 게이츠는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창업의 이득이 빌 게이츠의 편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은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희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한은희가 대학 졸업을 위해서 포기한 것은 뭘까요? 그렇죠. 대학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비가 들겠죠. 그 학비를 들였으니까 그것이 기회비용이 되겠죠. 대학 졸업비용,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이것을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 이것이 한은희의 기회비용이고, 그럼 편익은 뭡니까? 한은희는 이렇게 대학 4년 동안 등록금을 들여가면서 비용을 들여서 졸업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은행에 한은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행에 취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익은 한국은행 취직의 이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선택에 직면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어떤, 여기에 보면은 맨 첫째 줄에 여기 같은 선택에 직면하더라도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거, 여기에 줄을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같은 선택에 직면하더라도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회비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143페이지 탐구하기.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탐구하기의 자료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 자, 여기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비용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 식구가 지금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계획한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아빠가 다음 주일에 좀 시원해질 것 같으니 가족여행을 가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와 좋아요. 진수야 어디 가고 싶니? 이래서 아빠가 특가 항공권 3장을 구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항공권을 3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특가 항공권은 싸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환불이 그랬는데 우리가 그 가족이 가려고 진수의 가족이 가려고 하는 곳이 전국에서 제일 더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대구인 것 같네요. 그렇죠? TV 화면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려는 곳이 전국에서 제일 덥다는데 여행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서울보다 오히려 1도 높네요. 36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근데 엄마는 그러게요. 이렇게 더운 날에 여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비행기표를 구입한 게 아까우니까 가야 할 것 같은데 비행기 가지 않으면은 이 특가 항공권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게 샀지만 안 가면은 그걸 버려야 하니까 아까우니까 가야 할 것 같다고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진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럴 때 어떤 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진수는 말하기를 이 날씨에는 여행보다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는 게 최고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구매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비행기 표는 뭐이니까 기억이니까 고려하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진수가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그 비행기 표가 아까워서 여행을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진수는 이미 구매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비행기 표는 기억이니까 고려하지 말아야 해요. 이러면서 오히려 여행 가는 것보다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게 합리적인 선택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피서를 가는 거죠. 여름에 더우니까. 그래서 피서를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가는 곳이 더 더우니까 오히려 여행하는 것보다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는 게 더 낫다. 더 편익이 크다. 만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사놓은 비행기 표가 환불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깝다고 엄마는 이야기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지불한 것이죠. 이미 지불한 것이고 이거는 환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기억에 들어갈 말은 매몰 비용이 되겠죠. 아까 앞에서
매몰 비용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매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지급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미 이 비행기표는 아깝지만 그러나 이미 지불해 버려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매몰 비용이니까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진수와 같이 이런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런 것이 매몰 비용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매몰 비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설명이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 하시오. 1.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을 꼭 고려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O입니까? X입니까? 앞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네, 기회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지급하고 난 뒤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선택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비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몰 비용은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비용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편익이 더 큰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욱 경제적이죠. 여기 합리적이라는 것은 경제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와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맞는 말이죠. 맨 처음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와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고 그래서 자유시장 체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가 되겠습니다. XOO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뭐뭐는 또는 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기회비용이라 그랬죠. 기회비용. 이것은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144페이지. 144페이지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에 가로 3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3하고 첫 번째 동그라미 1 시장의 한계와 시장 실패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 시장의 한계와 시장 실패. 자, 그래서
여기 책을 한번 보면은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자,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보면은 효율성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성의 모순. 구성의 모순이라. 이게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그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개인이 전부 다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많이 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 않을 수가 있죠.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구성의 모순이다. 효율성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저축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지울 때는 하나씩 다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시장 실패는 왜 생기느냐, 시장 실패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 시장 실패의 원인하고 여기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 그것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교과서에는 14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장 실패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14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불안전 경쟁, 공공재의 부족, 외부 효과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 이것을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게 시장 실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왜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나느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안전 경쟁. 불안전 경쟁 때문에 시장 실패가 생기는데, 불안전 경쟁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여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거기에 밑줄을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여기 보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아이고 이 줄을 예쁘게 긋기가 쉽지가 않네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여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내가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근데 제가 딸기가 먹고 싶어서 딸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러는데 딸기가 마트에 많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딸기 농사가 잘 안 돼서 출하가 많이 되지 못했어요, 딸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기를 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딸기가 많이 시장에 안 나왔다, 마트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딸기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지겠죠. 딸기 가격이 비싸지고, 반대로 수요자는 별로 많은, 딸기 사려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딸기 사려는 사람은 수요자이니까 수요자는 별로 안 많은데 딸기가 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려고 하는 수요자가 없으니까 딸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여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느냐,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잘 안 되고, 현실에서는 보면은 그 불안정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불안정 경쟁은 여기에 보면은 현실에서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독점 시장이나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정 경쟁이 일어나는데, 독점 시장은 뭐냐? 그 교과서 144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독점 시장의 의미가 나와 있죠. 독점 시장. 여기서는 뒤에 나와 있는가? 뜻이 안 나와 있네요. 독점 시장 교과서에 보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144페이지 왼쪽에 독점 시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급자가 하나인 시장. 그러니까 혼자서 다 독차지를 한 거죠. 독점이라는 거는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 그걸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점 시장은 뭡니까?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 공급자가 하나보다는 좀 더 많은데 적은 공급자가 소수인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점이나 과점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공급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 말은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은, 그러면 공급자가 줄어들면은 공급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죠. 여기 보면은 생산량을 줄여서, 여기 보면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윤을 높이려 한다.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이 되면은 소비자한테 높은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완전 경쟁이 되겠습니다.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 때문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불완전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 실패가 생긴다. 시장 실패는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완전 경쟁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공공재의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은 공공재의 부족. 공공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공공재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재화를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는 거기 보면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배제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경합성. 이것이 공공재의 특성인데, 공공재는 거기 보면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공공재가 공공재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도 그 서비스를 얻을 수가 있다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게 비배제성이다. 이것이 여기 있는 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비배제성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배제성, 말이 좀 어렵죠. 비배제성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비경합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게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 것. 그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고, 이것이 비배제성입니다. 거기에 줄을 긋고 비배제성이라고 쓰면은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게 비배제성.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것은 비경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이 쓴다고 해도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경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가 공공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가 뭡니까? 무임승차는 왼쪽에 144페이지 독점시장, 과점시장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그것을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거기에 줄을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그것을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승차라는 것은 차를 탄다는 이야기죠. 차를 탔는데 무임이라는 것은 차비를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버스비를 내야 되죠.
그러는데 버스비를 안 내고 버스를 탄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무임승차라 그러죠.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급 안 하고 서비스를 누리는 것, 그것을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배제성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담당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 민간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누리게 되니까 기업에서 담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되지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공재가 부족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가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이 뭡니까? 밑에서 보면은 공공재 생산의 자원이 충분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공재 생산의 자원이 충분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공재의 부족 때문에 시장 실패가 생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